자, 이제 우리 재산세 비과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비과세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라도 조세 정책, 기타 경제 정책 목적상 우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말합니다라고 했죠. 특히 이 비과세는 법에서 열거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비과세 해주세요라고 신청 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당연히 법에 의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다라는 걸 특징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아예 납세무 자체가 발생 안 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도 아니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세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 역시 과세권자 등에 대한 비과세와 그다음에 어떤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로 나누어진다라는 거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를 공부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면 항상 여러분 과세권자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가 있다면 또 다른 외국의 국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 정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협력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다닌다. 얘들은 우리 지방세에서 꼭 같이 다닌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을 규정할 때. 그래서 이렇게 과세권자가 소유하는 재산이라면 즉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그러면 재산세 과세 안 하겠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특히 하나 항상 지방세를 공부할 때 외국 정부가 나오면 여러분 그때는 항상 상호주의와 연결시키시 바랍니다. 여러분 상호주의와 연결시키시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과세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과세를 하지 않는 이러한 상호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국가 등이 뭐하는 재산이죠?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죠? 근데 여기는 국가 등이 여러분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재산이죠. 요게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과세권자 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임차 들어온 거죠, 여러분. 과세권자가 임차 들어온 걸 말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용이다, 여러분? 무료 사용이죠, 여러분. 무료 사용이 돼. 이때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임차 들어왔다, 지방자치단 임차 들어왔는데 그 임차 들어온 것에서 정산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유료로 사용할 때는 이때는 뭐다, 여러분?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무료 사용이냐 유료 사용이냐 해서 과세냐 또는 비과세냐가 결정되는 걸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기타 이제 우리 그 목적상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할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런 것은 비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봐두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본 강의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고요. 역시 이제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면 여러분 우리 과표에다 이제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 곱해서 그죠? 과세편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산출세 계산 요소, 재산세 산출세, 재산세 세액 계산 요소는 두 가지죠.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할 거냐? 여러분. 그럼 이때 특히 토지 건축물 주택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를 공부를 할 때에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오면 뭐랬죠, 여러분? 그죠? 부동산이라고 했죠, 여러분. 부동산. 예. 그러면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뭐로 할 거냐? 자, 이때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해서 여러분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해서 재산세의 과표를 한다는 걸 꼭 해두셔야 돼요. 즉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계산 요소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계산 요소가 시가 표준액 곱하기 뭐다, 여러분? 공정시장 가입비율 요 두 가지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입비율인데, 예. 그래서 첫째 재산세 과표는 오로지 시가 표준액만을 가지고 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 이외에 뭐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든지 또는 무슨 법인 장부 가액, 예, 법인 장부 가액
또는 법인 장부에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맞아 틀려 여러분? 틀린 말이죠. 절대 재산세와 과세표를 항상 뭐 갖고 한다 여러분? 시가 표적만을 가지고 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와는 달리 여러분 재산세 과세표 경우 때 여러분 공정시장가율을 곱한다. 이게 절대 중요한 특징인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공정시장가율. 그래서 공정시장가율은 재산세는 물론이고 여러분 재산세라든지 또는 우리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 보유세에서 항상 과표를 구할 때 보유세의 과표를 구할 때는 여러분 항상 공정시장가율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제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는 거죠.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바로 시가 표준액을 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러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왜?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공정시장가율이 빠졌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재산세의 과세표는 과세표를 곱하기 뭐다 여러분? 공정시장가표 이렇게 두 가지 이 계산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 공정시장가표는 재산세는 물론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나오는 말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이미 취득세에서 그다음에 여러분 등록면허세에서 과표로 나왔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가표준액은 뭐를 말하냐? 시가표준액은 뭐를 말하냐? 지방세를 과세를 하기 위한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로서 이거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시가표준액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 물건별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격이다? 평가한 가격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가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정부가 공시를 하고 있죠. 이때 정부가 공시된 가액, 이 공시한 가액이 공시된 가액, 이걸 우리는 토지나 또는 주택이란 재산세를, 지방세를 과세할 때 이거를 과세가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토지나 주택일 때는 공시된 가액이 뭐가 되는 거다?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나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뭐가 된다? 공시된 가액이 되는 거다. 그래서 토지일 때는 뭐가 나오죠?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죠. 주택일 때는 단독주택일 때는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죠. 아파트면 뭐가 나오죠? 공동주택 가격이 매년 공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 정부가 공시한 가격을 가지고 세금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로 항상 요 토지나 주택일 때는 항상 공시된 가격이 뭐가 되는 거다?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거는 여러분 주택을 제외한 상가 건물, 공장용 건축물, 기타 모든 건축물은 공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2024년 1월 1일 현재 공시가 되고 있는 것은 오로지 토지와 주택만 공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공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공시가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그럼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을 할 거냐, 이죠? 뭘 가지고? 그럼 이때는 뭘 가지고 한다, 여러분?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건축물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뭐한 가액, 여러분? 산정한 가액을 가지고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이란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표는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이제 뭘 곱하는 거다? 공정시장가율을 곱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재산세 과표는 출발점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출발점이죠. 자, 여기다 뭘 곱하라고 여러분? 공정시장가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공정시장가표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여러분 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령 비율이죠. 그래서 이 공정시장가표는 어디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일 때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일 때나 공정시장가율이 나오는 거고 선박이나 항공기 때는 공정시장가율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선박이나 항공기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냥 시가 표준액만을 가지고 하는 거고 오로지 토지의 건축물 주택일 때만 시가 표준액에다 한 번 더 뭐가 나온 거죠, 여러분? 공정시장가율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라는 것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 거죠. 또는 우리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게 법률이죠.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 이게 대통령 뭐를 말하는 거냐면 시행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율을 우리는 공정시장가액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토지나 상가, 사무실, 공장용 건물, 오피스텔, 어떤 주택을 제한 모든 건축물일 때의 바로 공정시장가격비에 대한 범위는 최저 시가편익의 50%부터 출발해갖고 그러면 최대 90%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서 규정하라? 바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다는 겁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을 말죠. 그래서 결론은 토지와 건축물일 때 2024년도 공정시장가격은 몇 프로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70% 외우셨다. 범위는 외우지 않으셔야 돼요. 최저 50%에서 최대 90%까지 이 중에서 우리 딱 중간 비율이죠. 요 50%와 90% 딱 중간 비율 70%를 바로 토지와 건축물의 공정시장 가격비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 갑시다, 여러분. 주택이죠. 주택일 때는 시가편익의 최저 40%부터 최대 80%까지의 범위를 합니다. 다만 주택 특례 세율 대상인 여기 좀 어려운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거 따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일 때, 즉 1세대 1주택 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여러분 우리 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특례 일반 세율이 아니라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여러분 이러한 대상일 때는 최저 30%부터 최대 40%까지 70%까지죠. 그 최저 30%, 최고 70%까지 이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주택일 때는 우리 구체적인 비율은 몇 프로다 여러분? 60%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60%. 다만 주택 특례 세율 대상인 1세대 1주택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 특례 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시가편익이 9억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했을 때 공정시장가격은 시가편익에 따라서 3억 이하의 소액일 때는 43%. 43%. 그 다음에 여기 컴마가 이건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억에 따라서 43%. 그래서 3억 초과, 6억 이하 할 때는 44%. 6억 초과할 때는 45%죠, 여러분. 그래서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정시장가격을 60%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43%, 44%, 그 다음에 45%. 그래서 공시가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 거죠. 별표 3개를 표시해 두시고요. 다만 이 토지의 건축물 주택의 토지의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는 여러분 시가표랑 곱하기 뭐다 여러분 공정시장가격인데 이때 토지와 건축물일 때 시가표준에 그 다음에 주택일 때 시가표를 끌고 온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공정시장가격을 곱한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토건은 70, 주택은 60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건은 70, 주택은 60. 다만 1세대 1주택일 때는 시가편에 따라 3억 이하의 소액일 때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의 일반 주택일 때는 44%, 6억을 초과할 때는 45%를 적용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2024년도부터는 여러분 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4년부터 신설되는 규정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이번 2024년도 신설될 예정인 거다라는 것만 참고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2024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할 재산세 과세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과표가 결정되면 이제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율. 자, 역시 세율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아야 결론은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세율 중에서 부동산 표준세율은 여러분 일단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표준 언제든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죠.
결국 시험을 공부하는 것은 확률 게임이죠. 확률 게임이죠. 100%에 나온다, 100%안 나온다는 것은 없는 거죠. 나올 가능성과 안 나올 가능성을 비교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나올 가능성이 낮거나 매우 낮다. 그러면 일단은 제껴두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보충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결국 재산세 표준세율은 안 나올 가능성보다는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때 부동산에 여러분 우리 재산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크게 뭐로 구분했죠, 여러분?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물건마다 토지냐, 건축물이냐, 주택이냐 해서 바로 세율이 다른 거죠. 특히 토지일 때는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차등과세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네, 차등과세하죠. 그래서 우리 차등과세는 크게 몇 가지 구분했죠,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분리과세 토지. 그죠? 분리과세 토지. 그 다음에 뭐였죠,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 토지였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뭐죠? 종합 합산 과세 토지였죠, 여러분? 종합 합산 과세였죠. 그래서 별도와 종합은 합산 과세하는 토지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토지는 차등 과세를 분리과세,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합 합산 과세였죠. 특히 분리과세 또는 토지별로 개별과세하면서 토지별로 개별과세는 뭐였죠, 여러분? 비례세를 적용했던 거죠. 그래서 0.07%짜리, 0.2%짜리, 4%짜리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0.07% 과세는 세 가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요 세 가지는 0.07% 과세했죠. 그 다음에 우리 공장에 누가 다니죠? 0에 다니죠. 그래서 0.2%가 적용해서는 공장용지고 또 공익사업용 토지가 있었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4%짜리는 뭐였죠, 여러분? 바로 꼬로였죠. 그래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사치성 재산에 공헌한 토지일 때는 4% 과세했던 거죠. 이게 다 분리 과세 토지죠. 그 다음에 별도와 종합은 무슨 과세니까, 여러분? 합산 과세니까 무슨 세를 적용하죠,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이죠. 다만 여러분 별도는 어떤 성격의 토지랬죠? 그렇죠. 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은 무슨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 별사종비 이렇게 외워야 되죠. 별사종비. 그래서 얘들 다 무슨 세를 정하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를 정하는 거죠. 합산 과세니까 누진세죠. 다만 별도는 0.2%또 출발해서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 종합은 0.2%또 출발해서 0.5%까지 여러분, 그죠? 3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하는 거죠. 3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하는 거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인데요. 꼬로죠, 여러분. 꼬로는 사치성 재산 4%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이라든지, 여러분. 공장용 건축물. 근데 어디에 있다? 시의 주거지역이나 또는 조례서 정하는 지역에 있다. 그럼 이때는 0.5% 과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건축물일 때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원칙. 그래서 대부분 주택을 제외한 우리 주택가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하거나 기본적으로 다 0.25%죠, 여러분. 025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025.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택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주택이 제일 중요한 거죠. 별표 3개짜리죠. 자, 이제 별장 이거는 이제 우리 없어진 거죠, 여러분. 예, 없어졌죠. 삭제가 된 거죠. 그래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0.1%또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4단계 초과 누진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 크게 돼서 0.1%또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하면 1세대 1주택이면서 1세대 1주택 and 시가표는 게 9억 이하인 일반 주택에 한해서는 이때는 바로 2026년도까지 요보다 0.05%포인트가 인하된 0.05%포인트가 인하된 0.05%또 0.35%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0.1%부터 0.4%인데 예외적으로 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총액 9억 이하일 때는 0.05%부터 0.35%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고요. 특히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은 여러분이 나중에 본 강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니까 한번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시험 대비로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본 강의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 부가징수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부가징수. 자, 이때 여러분 재산세 이 부가징수는 여러분 바로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 즉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신고납부죠, 여러분. 신고납부가 원칙이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뭐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제 보통징수거든요, 여러분. 보통징수.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납세 의무자가 자부하처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징수로 가는 거죠. 이때 갈 때는 여러분 항상 보통징수로 갈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예외인 보통징수 갈 때 뭘 끌고 간다, 여러분? 그렇죠. 가산세를 끌고 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가산세를 끌고 간다. 이게 취득세, 등록세, 부가징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고납부가 없고요, 여러분. 신고납부가 없고 오로지 뭐밖에 없다,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 신고납부가 없다고, 여러분. 오로지나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는 항상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보통 요 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우리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어요. 신고 납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우리 재산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죠.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로 가셔야 한다, 여러분? 과세 기준 현재로 가셔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보유세를 과세할 때는 시간 기준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과세 기준이었죠. 그래서 항상 모든 보유세는 과세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재산세 과세는 언제다, 여러분? 6월 1일이라는 걸 꼭 기억두셔야죠. 6월 1일이다.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하는 기준되는 날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는 며칠자로 과세한다고, 여러분? 6월 1일자로 과세를 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 보통징수는 재산세는 부가징수가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항상 다시 말하면 보통징수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과세권자죠,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죠, 여러분? 납세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고지서. 납세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고지서상에 고지된 세액을 여러분 납부기한까지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납부기한 내에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납부를 한다. 언제까지, 여러분? 납부 기한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액은 누가 내고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고 고지서 보내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지서 받았죠? 그럼 고지서에 받은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뭐 해야 되는 거면 납부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매달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각종 생활 공과금 날라오죠, 여러분. 그냥 고지서 엄청 날라오죠, 여러분. 그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여러분은 그 납부 기한 내 고지서에 적힌 기한에 납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에 만약에 납부를 해갖고 납세금으로 소멸시키면 되는데 이때 납부를 했다, 못했다? 못한 거죠. 납부를 못했다. 그럼 납부를 못했을 때는 작년 2023년까지만 해도 2023년까지로 이거를 우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해서 계산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2024년부터는 역시 요거는 우리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된다. 그래서 요거는 가산금이란 말과 중가산금이란 말은 여러분 2023년도까지만 사용하는 말이고요. 2024년부터는 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우리는 어디에 포함한다 여러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주의해 주시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자, 요거는 뭐 어떤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거나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죠. 이때 납부기한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 과세기준과 납부기한은 여러분 별표 3개짜리입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정리해 두셔야만 하고요.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못 맞추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때 재산세 이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 정기분은 토지와 주택으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토지는 매년 9월 하반월이 되는 거고요. 토지는 매년 9월 하반월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건축물은 매년 7월 하반월이 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했냐면 토지는 몇 월이요? 9월이죠. 건축물은 몇 월이죠? 7월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토구 건칠 이렇게 보니까 토구 건칠 그리고 여러분 상반월이 하반월이 여러분 이거 하반월이죠, 다. 하반월이라는 것은 매월 16일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말일까지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상반월은 언제부터 여러분? 상반월은 바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지는 9월 하반월, 건축물은 7월 하반월이죠. 근데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네, 이때 항상 주택분 재산세는 특징이 뭐죠, 여러분?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는 7월 하반월에 내고 여러분 토지는 9월 하반월에 내는 거고 건축물은 9월 7월 하반월이죠. 그래서 토지는 9월 하반월 건축물은 7월 하반월인데 주택은 이 건물과 토지가 합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내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요거를 반반씩 나눈 거죠. 주택분 재산세가 남은 반반으로 나눠갖고 반은 언제 여러분? 바로 건축물분 7월달 내는 거고 나머지 반은 9월달 토지분을 해서 내라 그죠, 여러분.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도 건물 따로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토지 따로 나눠서 내는 거니까 일반 토지 건축물과 형평상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시험은 주택이 잘 나와요, 여러분. 시험은 주택이.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100만 원이 나왔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100만 원 한 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요 100만 원을 건물분은 2분의 1, 토지분은 2분의 1 내서 50만 원씩 두 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은 언제 내고 그러면 바로 7월 하반월 내는 거고 나머지 50만 원 언제 내라? 바로 9월 하반월에 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마치 상가 건물과 토지 구분해서 내는 거와 똑같은 거죠. 다만 이때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면 여러분 20만 원 이하이다. 이건 소액을 말하는 거죠.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20만 원 이하가 나왔다면 여러분. 그럼 20만 원 이하라는 그렇게 큰 금액이니까 아니니까 이때는 그냥 번거롭게 7월달, 9월달 두 번은 나누지 말고 그냥 언제 여러분 7월달에 한 번에 끝내자 그죠, 여러분. 7월 하반월에 한 번에 끝내자라는 거 잊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수시분인데 여러분, 요거는 과세 대상이 누락이 되거나 또는 위법 착오 등으로 해서 이미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때는 이 정해진 날짜와는 관계 이시 없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뭘 보내줘요, 여러분?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때 고지서 한 매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이때는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징수 안 하겠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바로 소액 징수 면제랍니다.
소액 징수 면제랍니다.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 그래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이죠. 그러면 징수를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란다? 징수, 소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2,000원 미만이 소액이 되는 거. 그러면 징수를 안 하겠다. 이게 뭐야, 여러분? 면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면제. 소액이 바로 2,000원 미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납세 의무자를 배려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납세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즉 징수할 세액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용은 2,000원 쳐 들어가면서 비용을 들어간데 재산세를 받을 거는 뭐 1,800원이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2,000원 쳐 들어가서 1,800원 징수 마이너스 200원이죠, 여러분. 그럴 땐 징수 안 하는 게 효과적인 거죠, 여러분. 예.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럼 가끔가다 2,000원 다 아신데 이걸 놓쳐요, 미만. 그러니까 여러분 2,000원 미만은 얼마를 말하는 거냐면 1999년 이거 산수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산수. 그러니까 1999원까지는 징수를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2,000원이면 징수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자, 고지서 한 매당 재산세를 징수하게 2,000원인 경우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아 틀려, 여러분? 틀린 거죠. 2,000원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만일 때 미만 1999원까지 징수를 하지 않는 거다는 걸 뭐 정말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세부담 상한서 한번 보죠, 여러분. 세부담 상한서. 역시 기본적으로 보유세일 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세부담 상한은 어디에서만 본다, 여러분? 보유세에서만 보는 거죠, 여러분. 왜? 보유세는 한 번만 낸다, 매년 낸다, 매년 거죠. 자, 우리 보유세 세 가지 어떻게 했냐면 재산세, 소방분, 지역, 자본시설세, 종합부동세, 재지종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재지종. 자, 그러면 이때에 이 재산세나 지역, 자본시설세나 종합부동세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인 거죠. 매년 내는 이러한 보유세를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되는 걸 방지해서 상한선을 규제하는 거죠. 이게 뭐다 그러면 세부담 상한이죠.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150%입니다. 즉 올해 작년에 2023년에 우리 토지나 건축물일 때는 재산세가 토지 건축물 재산세가 100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100만 원이 고지가 됐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2023년도에 얼마 나왔다면 100만 원이 나왔다 여러분. 그러면 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024년 상한선이 최대 상한선이 즉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나온 상한선이 얼마냐면 150%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2024년도 재산세가 140만 원 왔어. 여러분 140만 원 왔어. 그럼 얼마 받는 거야 여러분? 140만 원 받는 거죠 뭐.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2024년도 재산세가 얼마 나왔어? 그러면 180만 원 왔어. 여러분 180만 원. 그럼 얼마 받겠다냐 여러분? 150만 원만 받겠다고 여러분. 150만 원. 상한선이 몇 프로니까 여러분? 150%라고 여러분. 150%. 그러면 요 상한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 100만 원에 몇 프로? 150%. 150%가 올해 부과되는 거죠.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의 150%가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만 부과하시는 거죠. 그럼 150만 원 이하면은 140이 나왔다. 그럼 140만 원 다 받는 거. 130이 나왔다. 130만 원 받으라고. 근데 180이 나왔대. 170이 나왔대. 170이나 180만 나왔대. 그럼 얼마까지 받고 150만 원 받는 거고 1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30만 원, 20만 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부담 상한은 여러분 재산세는 물론 어디 기본적으로 보유세 즉 재산세는 물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유세일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과세편을 구할 때 여러분 시가편에다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공정시장가를 했죠. 그래서 공정시장가표 보유세 특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부담 상한제가 역시 또 보유세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세부담 상한선은 150%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담 상한선은 150%. 다만 2023년도까지만 해도 주택일 때는 개인주택이냐 법인주택에서 법인주택일 때는 150% 가고 개인주택일 때는 그 주택에 역시 공시된 가액서 105, 110, 130%인데
내년 2024년부터는 우리 요 재산세 과세 표준 상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2024년부터 재산세 과표의 상한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예, 우리 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과표에다 자르겠다는 얘기야. 좀 어려운 말인데 참고로 본 강의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우리 법인이 서는 주택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폐지합니다 여러분. 예, 왜? 뭘 정했기 때문에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에 따라서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둘 다 과세표준 상한제, 세부담 상한제 둘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는 건데 예, 우리 내년부터는 재산세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부가세죠, 여러분. 역시 재산세 납세 문제는 여러분 재산세 납부세액의 20%서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한 번 더 몰아낸다 여러분 지방교육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그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러면 얘들은 납부세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 20%가 쫓아온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득세는 예전에 그 취득세와 예전에 등록세를 합쳐서 과세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구분이 된다. 농어촌 특별세와 구분된다는 걸 주의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우리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20%를 우리 뭐로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병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기세. 병기세는 여러분, 나란히 고지하는 걸 말합니다. 병기. 병기. 그래서 우리 소방본 지역 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뭐하면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같을 때는 요거 지역 자원시설 따로 재산세 따로 고지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합쳐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합쳐서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고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납세 의무 편의에 들어서 재산세는 여러분 분납 인정됩니다. 여러분 재산세 분납 인정되고요. 그래서 여기 7번, 8번 그래서 분납, 물납,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납부위원회 여러분 이런 납세 의무 편의 제도로서 납세 의무 편의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되는 거니까 이거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되고요. 그래서 재산세까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지방세고 이제 국세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유세 국세 대표가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뭐다, 여러분? 지방세가 아니라 여러분 국세입니다, 여러분. 국세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어디서 어디 넘어온 거죠, 여러분?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오면서 뭐가 달라지냐? 일단 여러분 납세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납세지가. 그래서 이걸 부동산이라 간접시다. 여러분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할 때와 국세를 과세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하면 여러분 이때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를 관할하는 과세권자가 달라지죠. 과세권자. 그래서 지방세일 때는 여러분 납세지 관할, 그죠 여러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인 거죠. 근데 국세로 넘어오면 여러분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등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주소지 등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이때의 과세권자는 여러분 우리의 납세지에 관할 여러분 정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국세니까 정부. 그래서 누가 나오죠, 여러분? 세무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다 가다가 뭐가 보이면 세무서가 보이면 뭐다, 여러분? 국세를 징수하는 정부 기관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지방세 과세는 어딘데 무조건 소재지인데 반해서 그리고 그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 등이죠. 다만 이때 이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다 다릅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국세는 모든 국세는 항상 세무서인 정부가 과세권자 되면서 이때 납세는 어디로 바뀐다, 여러분? 주소지로 바뀌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많으면 적으면 하나, 많으면 두 문제 정도여서 최소 한 문제, 최대 두 문제까지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뭐를 말하냐? 자, 여기 나왔죠?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이죠.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소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고액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것이 재산세라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일 때 안에서만 내는 게 바로 뭐다면 바로 종합부동산인데 바로 그 재산세가 과세가 된 부동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일 때 그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가 바로 뭐다면 이게 종합부동산세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죠.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다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아무나 낸 게 아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면 옆에 여러분 주변에 재산세를 내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부동산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친하게 지내시면 되는 거죠. 뭐. 근데 나는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재산세를 내는 것은 기본이고 뭘 또 낸가 하면 고액의 부동산 소유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 한 번 더 낸 거죠. 그럴 때는 바로 그분하고는 좀 더 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낸 세금이 아니라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아주 듣기 좋은 말이죠.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한테만 부과되는 우리 국세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모든 부동산일 때 뭐가 부과된 거라면 재산세가 부과된 거라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된 거죠, 여러분. 그럼 주의할 거는 여러분 항상 종합부동산세 이미 뭐가 과세가 된 상태죠? 재산세가 과세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우리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때리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세. 그러면 종부세는 아무나 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바로 요 고액의 부동산만 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인데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을 때린 거죠, 여러분? 종합부동산 때린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보라색의 종합부동산세와 녹색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선이 두 가지가죠. 뭐가 부과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선이 두 개가 그어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그어진 것은 뭐를 말을 한다 그러면 이중 과세가 됨을 의미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중 과세라면 되니까 안 되니까 항상 종부세는 과세편에다 역시 뭘 곱해서 세율 곱하는 거죠. 과표에다가 세율 곱해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면 여기서 항상 뭐부터 빼야 된다면 바로 재산세 중복분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 중복분을 빼야 된다. 재산세 중복분을 빼지 않으면 무슨 과세가 된다면 이중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종부세 결정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종부세가 나오면 종부세에서 뭘 빼야 된다면 이중 과세를 빼야 된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부세 세액 계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부세가 나오면 무조건 종부세에서 예외 이시 없이 이중 과세액인 재산세 중복분을 빼내야 된다. 빼지 않으면 뭐가 된다, 여러분? 바로 이중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 특징 보면 여러분 항상 이제 우리 국세죠, 여러분. 국세. 그래서 항상 종부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여러분 누가? 세무서의 과세권자죠. 특히 모든 국세, 즉 국세는 종류에 관계없이 세무서의 과세권자 되는 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납세지가 개인일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간다 여러분? 주소지로 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반드시 얘기해 두셔야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별표에서 얘기해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고액의 부동산은 뭐를 말하냐? 바로 주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고치면 또 별정을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별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 2023년부터는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2023년. 그래서 2023년부터는 여러분 별정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별정을 포함한 모든 주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합산가세토지, 그 다음에 별도합산가세토지 이 세 가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택할 때 주자, 종합합산가세토지 할 때 종자, 별도합산가세토지 할 때 별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 종, 별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주정별 교회입니다. 주정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주정별, 주정별. 그러면 이때 이 별장 등을 포함한 주택이나 종합합산가세토지나 별도합산가세토지는 어떤 특징이냐? 얘들 하나같이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야 되다 여러분?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 3개.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된 뭐만? 주정별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해 합산한 것이 되는 거고, 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바로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종, 별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주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여러분,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본이죠. 특히 여러분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 일대의 주택과 종합합산가세토지, 별도합산가세토지에 따라서 이렇게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중복분차감을 세액으로 되죠. 그래서 특히 여기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까지는 세액을 계산한 구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 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개인 주택일 때는 여러분 이때는 주택 공시가격 합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만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종합합산가세토지는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 별도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바로 우리 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많네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문제 수가 적다 해서 내용 자체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종부세 하나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공부하냐? 이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문제 수는요, 그 법의 내용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꼭 불합격 하시면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이 꼭 그런 말을 하는데. 자, 그리고 이때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여러분 역시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방법은 여러분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인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계산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여러분?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고지서. 그럼 여러분 그 고지서로 내야 텐데 나는 고지서대로 안 내고 내가 직접 납세 의무자 직접 계산해서 내가 직접 맞죠, 여러분? 신고 납부할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인데 납세 의무자 뭐 하면 여러분 선택하면 뭐 하시죠,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어쨌거나 종합부동산세의 여기 납부 기한은요,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그래서 정부 부가과세하나 또는 신고 납부나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되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본 강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러분 요 정도에서 우리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